세 번째 주제로 갈까요? 소개해주세요. 네. 자, 삼성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삼성 누구 이야기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지지율 빠지고 있어요. 경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가서 우리 삼성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에 가가지고 막 이재용이 손잡고 막 이러는 걸 보고 와, 낯짝이 방탄이다. 방탄 할배다. 이러니까 금방 글이 올라왔어요. 왜 우리 오빠들한테 문재인이를 비교를 하느냐. 그런데 저는 참 놀란 게요. 거기 가갖고 1등을 사수해다오. 그 다음에 이 13조의 어마어마한 디스플레이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재용한테 감사하다. 이러면서 막 손붙잡고 난리가 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이 사람 진짜 너무 이상하다. 아니 기억력이 이렇게 없나?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은 우리 같으면 가가지고 이재용이 손잡을 수 있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진짜. 저는 이거 확실히 침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만약에 네. 제가 이렇게 비방했던 사람하고 그렇게 네. 이야기 못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네.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요, 이재용 씨가 구속이 되니까, 적폐청산이 드디어 시작됐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재용 구속이 이제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회장님 저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참 그래요, 진짜.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그동안에 당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삼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고 그러니까요, 있느냐. 네. 시가총액 반토막 나다시피 했죠. 네. 그다음에 투자 자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다 날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과연 시가총액이라든가 투자 자금 이런 투자 회수 이런 용어들을 이해는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진짜 손꼽 없는 홍남기의 몫이라 이렇게 하더라도 검찰 수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주가를 그냥 곤두박질 치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재산을 강탈한 게 문재인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한 짓을 온 세상에 아는데 허허허허 웃으면서 가가지고 세계 1위를 고수해달라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의 기억은 완전히 블랙아웃이 된 겁니다. 근데 보통 치매 환자들이요, 딱 이렇게 증세가 뭐냐면 블랙아웃이에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거 지난 여름도 아니고요. 초가을에 했던 일 아닙니까? 이재용 가지고 그렇게 털었는데요. 진짜 치매 환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 급하게 생겼습니다. 본인 말로는 이제 보고서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잘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경제가 잘 되고 있긴 뭐가 잘 되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에 노출된 아주 개방 경제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이 정부의 반기업 정서 때문에 반기업 정책 때문에 더 곤두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기업의 상징이 어디냐? 삼성이다. 삼성이 돈을 풀어야지 다른 기업도 따라 풉니다. 삼성이 어떤 정책을 써야지 어떤 회사를 만들고 취업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딴 기업도 따라 합니다. 이게 삼성의 대한민국에서의 불편한 진실이에요, 사실. 삼성의 굉장히 삼성 의존도가 큽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가는 치매 환자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가서 고개를 숙이고 아는 저는 참 염치의 문제예요. 염치. 저는 그래서 조국이 보면서 참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데는 보고 듣고 싶은 데로만 듣다 보니까는 자기 합리화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염치 자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동양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염치입니다. 그런데 염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욕하고 깜빡 놓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는 아이고 잘해 주십시오. 우리 회장님, 우리 부회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그 현장에서요. 사진이 여러 가지가 나왔고 저도 동영상으로 봤는데 진짜 꾹꾹 누르는 것 같은 그 눈빛. 예? 저는 이재용의 눈빛을 열심히 봤는데 이 눈은 속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게다가요. 근데 문재인의 눈은 이렇게 좀 풀어졌더라고요. 눈이 이상해요. 어쨌든. 건강이 안 좋아서 네. 요즘 네. 건강이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내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아마 기억에 생생하실 겁니다. 이 6.25 때, 그때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하다고 나타나질 않았어요, 대통령이. 네. 또 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오면 대통령이 이 조국 때문에 난리를 쳐갖고 문재인이 어디서 뭐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죠. 32.4, 그 다음에 TBS하고 또 리얼미터하고 했는데도 42.5%. 근데 부정 수치가 55%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여기 간 거죠. 뭐 탁현민의 연출의 냄새가 나든 어쨌든 간에 정말 부랴부랴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계속 뭐 민생에 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맛이 갔는지 나타나지도 않고요. 대통령 월급을 어떻게 받는지 참 뻔뻔합니다. 네. 본인이 뭐 대통령 취임하면서 자기는 뭐 자기 살림에 쓰는 돈을 월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지 난 그것 좀 국회의원들이 그것 좀 확인 좀 해봐야 돼요. 진짜 이번 국감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청와대가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누구 돈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대통령 휴가 갈 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참 영국 같은 데 선진국에서 문제가 돼요. 전용기를 사용할 미국도 때 됩니다. 휴가 때는 네. 업무가 아닌데 그건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지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 우리 야당이나 우리 언론은 그런 걸 하지를 않아요. 어찌됐든 문재인 참 우스웠습니다. 아마 삼성 사장들 가운데서는 빵한테 때리고 싶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삼성 임원들을 만나면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정말 저희들 이상으로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하죠. 사실 대기업체 삼성 정도 임원들이라면 굉장히 국제화된 글로벌화된 그 다음에 사고의 틀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걱정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한번 패주고 싶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도 참 답답했을 거예요. 네. 네, 페이커돌님께서 아주 춘철살인의 한 말씀 하셨습니다. 삼성 사람들 겉으로는 다 친절해요. 네, 저도 그게 진짜 말씀, 네. 아주,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요, 김정숙도요, 뭐 칫솔부터 시작해갖고 자기네 먹는 거, 자기네 뭐 애들 뒤치다카리 하는 거, 이거 분명히, 이거는 나라 돈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입으로도 했고요. 네. 근데 이 미국이라든가 영국, 유럽 이런 데서는요, 후불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족들이 썼다 하면은 가족들 돈으로 먼저 쓰고, 그런 다음에 국가에서 그거를 나중에 네. 보전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선불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꿔야 되고요. 그거 야당에서 하나하나, 여기, 이렇게 파헤쳐야 됩니다. 자, 러브 하원님께서 아까도 알로하 주셨는데요. 지금 노벨 위조상 조국, 맞습니다. 노벨상이 있다면 위조상이 있다면 네. 조국한테 줘야죠. 지금 1,514분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명호부대님께서 실시간으로 엄지척 1,000명 해달라고 막 목 터지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꼭 눌러주세요. 구독도요. 네. 네, 진짜 청와대 돈이요. 이번에 네. 안기부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가 늘어났습니다. 네. 자기들 특활비 사용을 그냥 적폐하면서 그것 때문에 네. 전직 국정원장들 얼마나 많이 깜빵에 맞아요. 넣었습니까? 그런데 늘렸습니다. 그 돈도 한번 조사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데 특활비는 이제 용처를 밝히지 않고 쓰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뻔뻔한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특활비 사용한 거 해놓고 자기들은 더 늘려놓고 어디에 쓰는 건지 북한에 갖다 주기엔 뒷돈을 쓰는 건지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 대표님께서 땡큐 고맙다고 하시면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웨지 사는데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선님께서요. 그 다해 외국 체류 경비에 소요되는 돈 이건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전 세계에 이런 일은 없는 거죠. 대통령 딸이 야반 도주해가지고 튀어갖고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서 사는 거. 문바 1호가 이거 뭐 우리 총장 문바 1호 다 문재인 입에서 나온 거는 다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참 문재인 대통령 일단 능력이 안 되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저렇게 자꾸 본인들은 행사에 나가면요 국민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들대로 월급쟁이대로 회사 사장들은 사장들대로 다 불만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그들 지지하는 자들 30% 그들 제한 70%는 대한민국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30%만 생각하면서 30%만 보면서 대한민국 운영하는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그때 모차르트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클래식 번개 할 때 이 문재인 정권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돈을 강탈하고 재산을 강탈하고 길바닥에 놔앉게 할 것이다. 저는 그래도 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까지야. 그런데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자영업이 문을 닫고 있죠. 식당이 텅텅 비었죠. 주식이 3분의 1 토막됐죠. 정말 이 나라에서 거기다가 집값이 서울의 강남만 오르고 있죠. 다른 데는 다 바닥이죠. 이게 도대체 지금 사람들이 온 그 나라 국민들이 더 싼 전세를 향해서 지금 온 나라를 정말 유랑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